안녕하세요, 여러분. 느린 밤설화에서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경상도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살던 거지 소년 진수가 눈보라치는 밤 바다에서 떠밀려온 한 노인을 살려주고 그 노인에게서 세 가지 예언을 듣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느린 밤 설화가 더 오래,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닷가 거지 소년과 세 가지 예언,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동쪽 끝, 파도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새벽이면 모두 바다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고기 비린내와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지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 포구 한켠 커다란 바위 아래에는 늘 한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진수, 나이는 12. 누더기 저고리에 헐어진 고무신, 겨울이면 발가락이 튀어나와 바닷바람에 얼어붙곤 했습니다. 진수는 아주 어릴 적 큰 풍랑이 마을을 덮쳤을 때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나갔던 배가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남편을 찾아 방파제로 나갔다가 높게 밀려온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했지요. 그날 이후 진수에게 남은 것은 작은 조각배 한 척과 제대로 기어 입지 못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따끈한 국이라도 떠가거라. 포구 근처에서 조그만 국밥집을 하는 복순 할매만이 진수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매는 늘 남은 밥을 조금씩 퍼주며 말했지요. 배고프다고 마음까지 굶기지 마라. 사람은 마음이 먼저다. 알겠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진수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거지에만 보면 기분이 꿉꿉하다. 배가 두 척이나 바다에서 사라졌다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재수 없다 카더라. 아침에 저놈 보면 그날 물건을 못 판다 카이. 사람들은 술기운이 오르거나 잡은 고기가 적은 날이면 괜히 진수 탓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포구 끝등에 앉아 조용히 파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바다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화가 난 날에는 검푸른 얼굴로 거센 파도를 폭우로 몰아쳤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잔잔한 물결로 햇빛을 반짝반짝 반사해 주었습니다. 진수에게 바다는 부모를 데려간 무서운 곳이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솔직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폭우의 파도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바닷바람은 사람들 뺨을 칼날처럼 베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복순 할매가 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지요. 이런 날은 집구석에서 불 쬐고 자야지. 사람들은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돌아갈 집은 포구 바위 아래 움막뿐이었습니다. 문이라고 해봐야 작은 나무 판자 2장, 바람만 막아도 고마운 곳이었지요. 그날 밤 바람은 점점 세어졌고 눈발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춥다. 진수가 바위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 방파제 쪽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린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잠시 후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 소리 같은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에 밖을 나갔다가는 자기까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복순 할매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남이 쓰러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언젠가 그 마음이 너를 살려줄 날이 올 기다.
진수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겨우겨우 걸어가자 흰 눈 위에 검은 그림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다에서 떠밀려온 듯한 흰 수염, 노인이었습니다. 도포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소. 진수는 노인을 흔들어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흡은 아주 희미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얇은 솜저고리를 벗어 노인의 젖은 옷 위에 덮었습니다. 안 그러면 얼어 죽는다, 아이가. 몸이 으슬으슬 떨렸지만 진수는 노인을 업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눈 덮인 방파제를 비틀비틀 걸어 복순 할매의 국밥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할매, 사람 살려야겠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자 복순 할매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야야, 이 한밤중에 못 날리고 세상에. 할매는 진수가 업고 온 노인을 보자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얼른 여기 누이라. 이리 와, 이리 와. 복순 할매와 진수는 노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로 감싸고 따뜻한 숯불을 옆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할매는 집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인삼 조각을 꺼내와 다려서 노인의 입에 조금씩 떠 넣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이 감기 걸릴까봐 아껴둔 긴데 사람 목숨이 먼저지 뭐. 진수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눈보라가 조금 누그러질 무렵이었습니다. 숨소리만 간신히 들리던 노인이 갑자기 크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골록 여기가 어디더냐? 복순 할매가 얼른 다가갔습니다. 아재, 정신 드셨소? 여그는 경상도 장생포구요. 어젯밤에 방파제에서 쓰러져 있는 걸 이 어린 놈이 업어왔다 아인교. 진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진수와 복순 할매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오래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또 살았구먼. 노인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이 추운 날, 누더기 입은 내가 나 같은 늙은이를 업고 왔다. 그 말이냐? 복순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놈 아니었으면 벌써 얼어 죽었을 킨데.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가야, 이름이 무엇이냐? 진수입니다. 부모는 바다가 데려가 불었습니다. 진수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눈 속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바다에 빼앗긴 아이로구나. 허나 바다는 가져간 만큼 돌려주기도 하는 법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세 가지 말을 남기고 가. 잘 들으려무나. 진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노인은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큰 바람이 또 한 번 일어날 게다. 그날 밤 붉은 등대 불이 꺼지는 순간이 있을 게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을 것이고 바다는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겠지. 그때 겁먹지 말고 방파제 끝으로 나가라. 그리고 파도 사이에 떠 있는 한 줄의 밧줄을 힘껏 붙잡아라.
그 줄은 너의 목숨이 아니라 너의 앞날을 잡는 줄이 될 게다. 진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방파제 끝이라니요. 저는 파도만 봐도 무서운데.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알지. 그래서 그때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는지 하늘이 지켜볼 것이다. 둘째, 노인은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햇빛이 쨍쨍한 날인데도 바다가 검푸르게 썩은 색으로 변할 때가 올 게다. 그때 사람들은 고기가 안 잡힌다고, 배가 뒤집힌다고 별의별 소문을 다 낼 거야. 너를 향해서 저 거지애가 마을 재수 다 버렸다며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을 게야.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혼자서 동쪽 갯바위 밑으로 가라. 그리고 바위 밑 모래를 손이 다 까질 때까지 봐보아라.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살릴 샘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복순 할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샘물이 바닷가예요. 에이, 바닷물이 다 짠데 무슨.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니 신기한 것이지요. 할매, 바다가 내어주는 선물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모습을 감추는 법이외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수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셋째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뒤 어느 겨울 밤이 될 게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쫓아내고 너를 원수처럼 괴롭혔던 자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 것이다. 그때 내 마음 속에서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다는 분노가 파도처럼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바다에서 끌어올려라. 그러면 내 가슴에 얼어붙은 응어리가 처음으로 녹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진짜로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된다. 진수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는 늘 약속을 지킨단다.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릴 뿐이지. 노인은 마지막으로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애야, 내가 오늘 추위 속에서 나를 업어왔듯이 언젠가 누군가를 또 그렇게 업게 될 게다. 그때마다 바다는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게야. 그날 오후 눈보라가 잦아들자 노인은 더 머무를 수 없다며 낡은 삿갓을 쓰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다시 못 볼지 몰라도 바다는 늘 보게 될 게다. 그게 더 크지 않겠느냐?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포구 언덕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진수와 복순 할매는 노인의 뒷모습이 파도 소리에 섞여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살림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포구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 달에 큰 상선이 온다합니다. 경상 왔다 갔다 하는 통영상단 배랍니다. 그 배랑 거래 한번 잘하면 우리 마을도 좀 숨통이 트일 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은 분주해졌습니다. 배를 고치고
그물을 꿰매고 건어물을 말리느라 폭우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좋았지만 해가 지자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날이 심상치 않은데. 늙은 선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세어졌고 폭우 밖에서는 높고 낮은 파도 소리가 괴물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러다 큰 풍랑 오겄다. 다들 집에 들어가서 문 단단히 닫아라. 사람들은 서둘러 폭우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수도 바위 아래 움막으로 가려다가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등대 불이 꺼지는 순간 방파제 끝으로 나가라. 파도 사이에 떠 있는 줄을 붙잡아라. 폭우 언덕 끝에는 밤마다 붉은 불을 밝히는 작은 등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불빛 덕분에 밤바다를 지나던 배들이 마을 폭우를 찾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바람이 너무 세서 등대의 불은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등대지기 영감은 잔뜩 긴장한 채 기름을 더 붓고 있었습니다. 꺼지면 안 되는데. 꺼지면 안 되는데. 진수도 멀리서 그 붉은 불을 바라보며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 더욱 거세진 바람이 등대를 세차게 후려쳤고 갑자기 붉은 불빛이 휙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폭우는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구나. 진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는지 귀로만 들어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줄은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앞날을 잡는 줄이 될 게다. 진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방파제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파제 위에 올라서자 파도가 난리였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밤하늘로 솟구치고 바닷물이 얼굴과 옷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줄줄이 어디 있다고. 진수는 몸을 바닥에 거의 붙이다시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파도 사이로 하얀 밧줄 한 줄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거다. 진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방파제 끝까지 기어갔습니다. 파도가 한 번 칠 때마다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한다. 진수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통증을 참아가며 몸을 앞으로 던져 바다 위로 뻗은 줄을 온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순간 팔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줄 끝에서는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다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진수는 이를 악물고 줄을 감아쥐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야, 거서 뭐하노? 줄 놓으면 안 된대이. 폭우에 남아있던 몇몇 어른들이 진수의 모습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줄을 함께 잡아당기자 바다 밖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폭우 쪽으로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던 큰 상선의 작은 배였습니다. 작은 배 안에는 중년의 사내와 선원들이 탈진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아이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중년의 사내는 진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숨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이 험한 밤에 저 줄 붙잡고 있던 게 내 놈이더냐? 진수는 파도에 젖은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사내는 진수의 떨리는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손바닥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까져 있었습니다. 이놈, 목숨을 걸었구나. 사내는 한참 말이 없더니 복순 할매가 건네준 따끈한 술 한 모금을 넘기고 조용히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는 박혜진이라 한다. 통영에서 배를 띄우는 상단의 대행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밤 나는 바다의 뼈를 묻을 뻔했다. 박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상단에 올 생각 없느냐? 배도 배워보고 장사도 배워보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게 해주마. 진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다를 무서워하면서도 늘 바다를 바라보던 아이에게 처음으로 열린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귀에는 어젯밤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줄은 내 앞날을 잡는 줄이 될 게다. 진수는 젖은 옷을 움켜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지 소년 진수는 통영 상단의 막내 사환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진수는 상단에서 짐 나르는 일부터 배밧줄 고르는 법, 별과 바람을 보고 방향을 읽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진수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박혜진은 진수의 눈빛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놈은 바다를 무서워하면서도 눈빛이 참 깊다.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지도 모르지. 몇 년이 지나 진수는 어느새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고 살결은 햇볕에 그을려 튼튼해 보였습니다. 어느 여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맑게 돌아와야 할 바다가 며칠째 검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한 색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가 썩어 불었다. 고기가 배 위에서 죽어 올라온다 카더라.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띄우다 말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재수 없는 일이다. 요 몇 년 사이 제일 잘 나가는 놈이 저 진수야 이거. 거지놈이 잘 되더만 바다가 뒤집힌 기라. 누군가가 술김에 내뱉은 말이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거지 새끼를 상단에 들여서 바다가 노안 긴가 보제. 그러게 말이라.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사안 하나만 잘 되는 거 보니 여왕수상타니까. 진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눈빛을 낯설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하던 풍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보다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햇빛 쨍한 날인데도 바다가 검푸르게 변할 때 사람들이 내 탓이라 여길 게다. 그날 동쪽 갯바위 밑을 봐라. 진수는 밤이 되자 몰래 어릴 적 살던 그 포구 동쪽 갯바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바위 위를 은빛으로 덮고 있었고 검푸른 바다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처럼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였지 여기가 맞을 기다. 진수는 갯바위 아래 모래를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닷물이 스며들어와 모래가 자꾸 메워졌습니다. 손톱 밑으로 모래가 파고들어 손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파야 한단 말이고.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손이 다 까질 때까지 파. 그곳에 마을을 살릴 샘물이 있다. 진수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모래를 긁어냈습니다.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즈음 갑자기 손끝에 차갑고 맑은 물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진수는 깜짝 놀라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짠내 하나 섞이지 않은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모래 사이에서 콸콸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손에 물을 떠올려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습니다. 맹물이다. 바닷가 한복판에서 소금기 없는 맹물이 나온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박혜진이었습니다. 진수를 몰래 따라왔던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진수야, 이건 큰 축복이다. 마을 사람들이 물 때문에 병들지 않게 되었어. 그 샘물이 발견되자 마을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다. 물이 맑다.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물이 나오냐? 사람들은 항아리와 독을 들고 와 물을 길어갔습니다. 이 샘물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검푸른 바다에도 고기를 깨끗이 씻어 팔 수 있었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역시 진수놈이 보통 애는 아니라 카더라. 거지라고 무시했더만 하늘에서 점지한 아인지도 모르제. 조금 전까지 진수를 탓하던 이들까지 슬그머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샘물보다 더 깊고 맑은 어떤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정말 바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구나.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진수는 이제 상단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박혜진 상단이 그렇게 크게 된 게 다 진수 선장 때문이라 카더라. 바람이 어떻게 불지, 파도가 어디서 꺾일지 그 놈은 귀로 듣는다더만. 진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복순 할매의 국밥집을 고쳐주었습니다. 기울어 가던 지붕을 새로 올리고 낡은 솥도 바꾸어 드렸습니다. 아이고야.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욕심 없다만 네 잘 되는 거 보는 게 제일 좋다. 네 부모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기다. 복순 할매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진수에게 복순 할매는 어머니이자 집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지만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상단 일을 마치고 포구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바다 쪽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 뒤집힌다. 저거 최만득 배 아이가. 사람들이 포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최만득은 옛날부터 마을에서 가장 큰 배를 가진 선주였습니다. 거지였던 어린 진수에게 가장 매정하게 굴던 사람 중 하나이기도 했지요. 거지 새끼가 포구를 지키면 마을이 망한다. 저놈 당장 내 눈앞에서 치아라. 어릴 때 진수를 발로 차며 쫓아내던 사람이 바로 최만득이었습니다. 그 최만득이 요 몇 년 사이 욕심껏 빚을 내서 배를 늘렸다가 연달아 풍랑을 만나 손해를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빚쟁이들을 피해 몰래 배를 타고 나갔다가 되려 풍랑을 만난 것이었지요. 포구 밖 바다에서는 최만득의 작은 배가 거센 파도에 휘둘리며 위태롭게 뒤집힐 듯 말 듯 하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간 그대로 바닷속이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진수 옆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와 눈물 범벅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야, 제발 살려다오. 진수가 내려다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만득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배에는 내 아들만 타 있다. 나는 이제 배도 못 타겠다. 다리도 떨리고 눈도 어둡다. 제발 너만이 살릴 수 있다 아이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만드기. 저 거지새끼라고 쳐다도 안 보던 앞에 무릎을 꿇네. 세상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수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세월 쌓여있던 쓸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 나를 쫓아내며 웃던 사람인데 나보고 재수 없다 하던 그 입으로 지금 살려달라네.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바다에 맡겨버리면 지난 세월의 한이 조금은 풀릴지도 몰라.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원수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 그때 바다로 밀어넣지 말고 손을 잡아 올려라. 그래야 내 마음의 얼음이 녹는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최만득의 어깨를 붙잡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이소, 아저씨. 진수야, 아저씨 아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후로는 누구도 바다 탓, 남 탓하지 마이소. 욕심낸 건 사람인데 왜 바다한테만 화를 냅니까? 최만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주위에 서 있던 어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배 준비하이소. 줄도 더 챙기고 등불도. 나 진수가 한 번 더 바다에 나갔다 오겠침 더. 사람들은 더 이상 진수를 거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작은 배 하나가 포구를 떠나 눈 내리는 밤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키잡이는 진수였습니다. 파도는 높지 않았지만 수온이 차가워 잘못 빠지면 금세 몸이 굳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진수는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힘을 읽으며 최만득 아들이 탄 배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뒤집어지기 직전인 배 위에서 젊은 사내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진수는 줄을 힘껏 던졌습니다. 줄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젊은 사내가 줄을 붙잡았고 진수와 다른 선원들이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 마침내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젊은 사내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아이가. 폭우로 돌아오자 최만득은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던 그는 진수 앞에 다가와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너를 그리 몰아붙이던 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다. 사람이 궁해지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이제야 알겠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도. 진수는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최만득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저씨, 예전에 저를 쫓아내던 날 저는 바다가 참 미웠습니다. 우리 부모도 데려가고 집도 데려간 바다니까요. 근데 돌아보니 그 바다가 복순 할매도 데려다주고 박혜진 상단도 데려다주고 오늘은 아저씨 아들도 다시 데려다주네요. 진수는 손을 내밀어 최만득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바다 탓 말고 서로 탓하는 것도 그만합시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라 생각하고 사입시다. 예. 최만득의 어깨가 흔들리며 떨렸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최만득은 배를 줄이고 작은 고깃배 하나만 남겨 조용히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전 만드기 같지가 않다. 사람이 푹 가라앉았다고 해야 하나. 거지하대하던 사람이 이제 먼저 나서서 가난한 이들 도와준다 아이가. 마을에는 바람이 잦아든 바다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구의 낡은 배들은 새 배로 바뀌었고 복순 할매의 국밥집은 이제 손자들이 이어받아 포구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우 언덕 아래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하얀 수염의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장 노인이 되었고 더 이상 배를 타지는 않았지만 젊은 어부들이 바람과 물기를 묻기 위해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깔릴 때였습니다. 진수의 옆에 조그만 소녀가 와서 앉았습니다. 진수의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진수는 소녀의 천진한 질문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에이그, 우리 손녀가 하레비를 너무 과대평가하네. 하레비는요, 어릴 때 거지였다. 손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저기 동쪽 갯바위 밑에 움막 하나 얻어 복순 할매가 나눠주는 국밥으로 버티던 놈이지. 진수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말이다. 하레비가 지금까지 배에 안 뒤집히고 많이도 버텨온 이유는 딴 거 없다. 뭔데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추운 밤에 바다에서 떠밀려온 늙은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라도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 줄을 던져 끌어올려 준 것. 결국은 그 두 가지였던 것 같다. 손녀는 진지한 얼굴로 할아버지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늙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진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글쎄다. 어쩌면 이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세 가지 말을 건네고 있을지도 모르지.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멀리서 등대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예전처럼 꺼지지 않는 단단한 불빛이었습니다. 진수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살며시 쥐었습니다. 기억해라. 우리 손녀. 바다는 겁나는 날도 있고 고마운 날도 있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그래도 누가 쓰러져 있으면 한 번은 잡아 일으켜 보고 누가 잘못한 게 있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한 번은 줄을 던져보거라. 그게 결국 자기 가슴을 살리는 길인기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물결쳤습니다. 어릴 적 진수가 울고 웃던 그 바다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우 어디선가 복순 할매가 웃는 소리 같은 따뜻한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